남구 학부모 교육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감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의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감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감성은 우리 브레인에서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뇌에서 감성 영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감성적인 아이는 감정 온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아마 맞춰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감각이 무엇이지? 감정이 무엇이지? 감성이 무엇이지? 특히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감각과 감성 구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전에 우리 감성지능이라는 책이 한동안 굉장히 우리 학부모님께 많이 읽혔는데, 이 감각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우리 시각으로, 우리 촉각으로, 우리 청각으로 들리는 것, 보는 것, 맛보는 그 팩트 자체, 이 부분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무지개를 봤어요. 근데 그 무지개를 어떤 사람은, 우리는 보통 7가지 색으로 보죠. 미국 사람들은 6가지 색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5가지 색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감각, 즉 시각 부분에서 세포가 대단하게 조밀하게 연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분들의 감성이 발달했다 하지 않고 감각이 발달했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의가 조금 명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죠. 감정은 그 감각에, 내가 우리 딸을 보았으면 우리 딸의 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죠. 우리 딸 이쁘다. 우리 딸 밉다. 그 주관이 개입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감성이 문제인데 바로 그런 거죠. 감정이 크게 보면 우리 모래채 있지 않습니까? 모래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갈과 모래가 흙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 부분을 채로 채면 무만 바닥에 남죠. 고운 모래만 남죠. 바로 감성은 그 감정을 채로 챘을 때 고운 부분만 아래 남아있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 딸이죠. 우리 딸 눈에 퐁당 빠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보충해 볼까요? 제가 감정이 곱게 길러지는 것이 감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학부모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A라는 학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체험학습 보고서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답장 부탁합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죠? 어제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늦으신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체험학습 보고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이가 빨리 떠나자고 저러네요. 감사합니다. 감성이 높은 학부모는 A입니까? B입니까? 그죠? 당연히 B죠. 바로 이 부분이 감정을, 나는 체험학습을 가고 싶어.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게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모래채로 걸러서 선생님께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주위에 보면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학부모나 참 감성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죠. 주위에서. 이 고운 감성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이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사실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굉장히 잘하는데 보통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중간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유전자를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정크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정크 유전자가 뭐냐면 우리가 유전자가 2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를 정크 유전자라고 그래요. 아, 이 부분이 성격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감성도 사실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도. 제가 수없이 학부모 관찰하고 아이 관찰해봤지만 엄마가 따뜻하면 아이는 99%는 따뜻한 아이입니다. 엄마가 감성적인 못한 아이는 사실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전의 힘을 무시할 수 없구나. 다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육 포럼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 감성적이지 않는 아이를 감성적인 아이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오늘 이 포럼도 열릴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책에 쓴 내용을 오늘 이렇게 학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감정 원형 모형이라고 미국 러셀이 발표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감정을 조사해 봤어요. 감정을 28개를 이렇게 가지고 지금 보면 십자가 표시가 있죠. 오른쪽이 쾌감 영역입니다. 쾌감. 기분이 좋은 영역이고요. 왼쪽이 불쾌감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흥분도가 높은 영역이고 아래쪽이 흥분도가 낮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저 부분에서 감성은 어디 부분인가? 감정에서 바로 이 부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지금 기쁜, 즐거운, 집착한, 충만한, 편안한, 느긋한, 평온한 이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감성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감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표에서 보면 첫 번째 감정 오른쪽 아랫부분이 조금 오타가 났네요. 아랫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랫부분이 발달되어 있으면 사실은 감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도가 누가 발달되어 있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소녀 감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구름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도가 누가 발달되어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감성 얘기하면 참 따뜻한 사람. 대부분 감성적인 아이들이나 감성적인 학부모를 보면 다 따뜻합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감성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은 오른쪽 아랫부분,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도, 참 따뜻한 사람.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떠할까? 지금 그림에서 헤드락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제가 아이를 위한 감정 온도를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교장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노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과거 5년 전, 10년 전하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요. 어떤 목소리냐면
여자아이들은 노는데 악악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웅웅. 이게 정확한 지금 제 언어 표현은 못 되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이상하네. 제가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 소리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으셔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에 나타난 소리라 하더라고요. 어떤 소리냐면 우리 엄마들이 한이 맺혀서 참다 팍 울컥하고 터지는 소리 있죠. 이 소리가 아이들이 노는데 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여기서부터 사실 제가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감정에서 지금 오른쪽 아랫부분이 감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오른쪽 부분 감정이 발달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왼쪽 부분이 불쾌감 정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 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흥분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 이제 제가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학습을 할 때나 평소에 우리 아이들은 뇌파가 8에서 12Hz, 즉 알파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근데 문제 자체는 뭐냐면 불쾌감 영역이 높아져 버리면 아이들 뇌파가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감마파. 지금 예를 들어서 20Hz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25Hz, 30Hz 되면 아이들이 꼭 사고를 일으켜요. 좀 뇌파가 빨라진다는 말은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100km 이렇게 달려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160km, 180km 밟으면 어때요? 몸이 딱 긴장돼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태가 됐을까?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조사하고 학부모와 면담하고 브레인 사이언스를 찾아보고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아이를 위한 감정 온도.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쓰고 나서 내 책이 이렇게 대한민국 그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받을지 몰랐어요. 사실 육아 부분에서도 한 달 정도는 1위 했고요. 지금 3달이 넘어가고 있죠. 3달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20위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엄마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잘 알아주었다. 엄마들이 겪는 고민 이런 부분을 조금 긁어주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실로 가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감정이 느끼고 있는지. 근데 지금 2학년에서 너는 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니 하고 카드 6개를 줬어요. 기쁜, 즐거운, 피곤한, 지루한, 두려운 이런 6개 카드를 주고 그중에 3가지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학년들은 대부분 하나 정도는 불쾌한 감정, 2개 정도는 아주 유쾌한 감정을 골랐어요. 2학년에 보면 피곤한, 즐거움, 지루한, 기쁜, 즐거움, 편안한, 기쁜, 만족한, 피곤한 대부분 이런 감정 카드를 고르는데 4학년으로 가볼까요? 이래요, 얘들이. 대부분이 집에서 느끼는 감정이 2가지 이상이 불쾌한 감정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이 집에 가면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 6학년도 볼래요? 4학년부터는 그 결과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에 가서는 조사를 못 해봤어요. 자, 좀 중학교에 가서도 중고등학교 가서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만 가면 피곤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면서 우리 2학년부터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듣는 이야기를 한번 적어봐라, 무기명으로. 제일 많이 듣는 한 가지씩만,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한 가지씩만 적어보겠어요. 그래서 2학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공부해라, 빨리. 공부 빨리 안 해? 놀지만 말고 공부해. 빨리 숙제 안 해? 엄마, 아빠 이혼할까? 집에서 나가. 지금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육아서를 많이 읽어봅니까? 얼마나 연수를 많이 듣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안 들었던 소리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로부터 듣더라, 이 말입니다. 4학년 가볼까요? 책 읽어. 그만 먹어. 조용히 해. 뭘 잘했다고 그러. 또 눈치 없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에요. 6학년 책 좀 읽어라. 아빠랑 똑같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굴 닮아서 말을 안 들어? 노력 좀 해. 하기 싫으면 집 나가. 이런 걸 보면서 감성적이지 못하고 불쾌감 영역이 높아진,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 온도가 높아진 근본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구나. 부모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오늘 사실은 감성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학부모 역할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들도 감성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구나. 엄마가 감성적인 엄마가 되고 선생님이 감성적인 선생님이 되면 우리 아이는 자동적으로 감성적인 아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감성적인 아이로 되라고 하면 우리 머리에는 무엇이 있죠? 다 거울 세포가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감성적인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시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엄마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생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얘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감성적인지 못하고 왼쪽 영역의 불쾌감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부모의 감정 온도다 이 말이에요. 부모 요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부모는 왜 감정 온도가 올라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수없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정말 감성적인 아이, 따뜻한 아이, 그 아이들은 대부분 또 학습력도 높습니다. 친구들도 잘 사귀입니다. 이런 엄마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 엄마들 예시를 들으면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성적인 아이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올해 논문 제출했어요. 제 친구 아들 얘기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방학 중에 프랑스 배낭여행 있죠.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호수에 갔는데 호수에서 비치는 석양이 어릴 때 그 친구가 일산에 살았는데 일산 호수에서 보던 모습과 똑같아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랑 아빠랑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거기 호수에 놀러 갔었잖아요. 그때 그 석양을 봤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본 호수 모습과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사실은 부러웠어요.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 친구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내 친구 와이프에 대해서, 내 친구 아내에 대해서 사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들이 엄마한테 편지 보낸 거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있는 데서 카톡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 카톡 내용입니다. 누구누구는 나의 엄마이다. 10가지를 딱 정했어요. 하늘의 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 같은 사람이다. 내 친구 엄마 50대 중반입니다. 아니, 이 아이 엄마가 지금 내 친구 아내가 평생 남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천사 같은 사람이다. 아들이 지금 엄마 생일 때 엄마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화낼 줄 모르고 짜증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늘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로 힘을 주는 사람이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핑 돌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다. 엄마가.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만 오면 엄마를 저렇게 업어준대요. 우리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아이들 키워야 돼서 제가 그 엄마와 인터뷰했어요. 첫 번째, 아이에게 화를 내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카이스트 보낼 때까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대요. 두 번째, 누구나 다 사춘기 있잖아요. 사춘기 때 엄마 힘들게 했을 텐데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 엄마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잘 키운 엄마들. 공통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부모가 감정 온도가 이렇게 낮으면 아이들 감정 온도도 낮아지고 감성은 절로 나온다. 저 아들처럼 그냥 따뜻한 아이가 된다. 그런데 엄마가 감정 온도가 높으면 아이도 감정 온도가 높더라. 결국은 부모의 감정 온도가 낮아야 아이의 감정 온도도 낮아진다. 그래서 감성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나의 감정 온도를 낮추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엄마의 감정 온도를 낮추기는 낮춰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어디서 혹시 본 그림이죠? 요즘에는 우리 브레인을 fMRI로 바로 찍어버리니까 어떤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까지도 나와버리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죠. 지금 보면 스카이 하늘이 있죠. 모든 지식들은 개념으로, 뇌는 개념으로 기억합니다.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화라는 개념에는 화라는 과거 기억이 매달려 있어요. 감사라는 개념에는 과거에 내가 감사했던 개념들이 저렇게 포도나무처럼 매달려 있어요. 화라는 개념에는 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개념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열매가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분노, 두려움, 불평,
불만, 이 부분에서 과거 기억이 많아버리면 이것이 바로 감정 온도를 올리더라 이 말입니다. 핵심은 부정적 기억이 감정 온도를 올리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더라. 감성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의 감정 온도를 낮추든지 아이의 감정 온도를 낮추든지 간에 내 기억 시스템에서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의 양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 기억 시스템에서 부정적 감정의 양보다 긍정적 감정의 양이 많아지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7대3 정도로 6대4 정도로 부정적 감정의 양이 많다. 이 부분은 타고난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 감정의 양이 많게 태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부정적 감정이 많아야 우리는 살아남는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인류가 역사가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700만 년 정도 됩니다. 근데 도시 문명은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699만 년, 우리가 신석기 시대부터 도시 문명이라고 봅시다. 그 이전 699만 년은 누구하고 살았냐면 사나운 짐승들과 같이 아프리카 사바나와 같은 험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이때는 뭘 잘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독사를 보면 독사 아름답다, 독사도 예쁘네 하면 어때요? 이런 조상 후예는 아니에요. 독사가 있으면 피하거나 싸워서 독사를 죽여야 됐어. 그죠? 그런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 인류만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감정이 많게 태어난 아기들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예 합니까? 아내부터 합니다. 안 할란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감정 양이 유전적으로 우리는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환경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긍정적 감정의 양을 늘리는 길 외에는 감성적인 아이로, 감정 온도가 낮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의 양이 많아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적 감정의 양은 뇌파의 흐름을 빨리 흘러가게 하고, 긍정적 감정의 양은 뇌파 흐름을 천천히 흘러가게 합니다. 천천히 흘러갔을 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때리는 아이들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살짝 어깨만 스쳐도 어쩝니까? 바로 주먹이 나와요. 왜 바로 주먹이 나옵니까? 앞도 생각하고 뒤도 생각하고 옆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러지 못하죠. 왜 그러지 못한다고요? 뇌파 자체가 빨리 흘러가니까 그러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운전 과속을 할 때 앞만 보잖아요. 옆에 못 보잖아요. 180 밟으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감성을 키우기 위한 학부모 역할은 결국은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감정 온도를 내리는 길이다. 그 감정 온도를 내리는 길에서 제 책에서 사실 너무 많이 제시를 했죠. 챕터 2에서 부모 감정 온도를 낮추는 법, 챕터 2부 2장에서 아이의 감정 온도를 낮추는 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 얘기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혹시 듀셈 미소 들어보셨어요? 듀셈 미소 들어보셨죠? 읽어볼게요. 러커스 대학의 해빌랜드 교수는 15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꽃, 양초, 과일이든 상자를 선물로 보냈다. 꽃을 선물로 받은 사람 모두 듀셈 미소를 지었고 과일 바구니를 받은 사람 90%, 양초 바구니를 받은 사람 77%였다. 듀셈 미소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 인위적으로 지을 수 없는 미소, 그죠? 근데 꽃을 보면 누구나 그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데요. 이런 실험도 있어요.
청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원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상자들은 하루에 7시간 꽃을 가꾸고 꽃을 만졌다. 흥미로운 일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꽃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꽃을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무엇을 얘기했어요? 그 감성적인 엄마 얘기하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꽃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 친구 얘기에 의하면 내 친구 아내는 지금 매화 있죠. 지금 매화가 꽃망울이 열렸어요. 벌써 집에 이제 매화 나무에 꽃망울이 열렸는데 거기에 비닐봉지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감아놨더래요. 그래서 내 친구가 가서 그놈을 열어봤어. 아, 왜 나무에다가 이걸 비닐봉지를 감아놨냐고 내 친구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 새싹이 죽을까 봐서 도저히 벌 수가 없더래요. 이게 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나 꽃은 좋아합니다. 꽃이 바로 이런 일을 해준대요. 아까 제가 알파파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면 특히 호두 옆쪽에서 이 알파파가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키우면서부터 엄마가 아이랑 같이 꽃을 키우고 꽃의 향기를 맡아보고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뇌파 자체가 편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꽃과 기억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라고 또 독일 학자가 실험을 해봤는데 꽃의 향기는요, 우리 기억의 문이라고 있어요. 우리 브레인에 보면 그게 뭐냐면 히포캠퍼스, 영어로 말하면 히포캠퍼스고 우리 해마죠. 근데 꽃의 향기를 맡으면 해마 활성화 정도가 현저히 높아져 버린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글을 쓰면서 저 어디를 간 줄 아십니까? 카페 중에서도 꽃이 많은 카페에 가요. 유난히 글이 잘 써지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왜 여기를 오면 글이 잘 써질까? 몰랐는데 이 기억력이 높아진다는 건 그거예요. 과거 기억만 회생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기억을 연결을 잘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엄마의 감정온도 낮추려면, 우리 아이의 감정온도 낮추려면 제일 처음부에 해야 될 일이 가정에서 꽃 키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이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진달래 향을 맡고 산수유 향을 맡고 국화 향을 맡아야 돼요. 그게 아이가 사는 길이고 엄마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조사해본 아이를 감성적인 아이로, 감성적인 아이가 공부를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 좀 떨어지면 어때요? 모두 공통점이 그 엄마들이 꽃을 좋아하더라. 아니면 엄마는 좋아하지 않는데 아빠가 좋아하더라. 둘 중에 한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꼭 꽃을 사랑해야 돼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그 꽃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부터 나도 꽃을 좋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꽃잎 아니면 암술 아니면 수술 하나만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요. 눈으로 보는 꽃하고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확대해서 보는 꽃하고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느 꽃일까요? SNS에 올리거나 뭐 주위 가족에게 보여주거나 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실 호기심이 있고 신기해야지 사랑하게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멀리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그게 풀꽃이 됐던 국화가 됐던 스마트폰으로 꽃잎 한 장을 확대를 해가지고 크게 한번 바라보세요. 마음이 울렁거려요. (300번만) 해보세요. 꽃 사랑하게 돼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꽃잎 보면 그냥 못 가요. 이 쓰다듬어 줘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꽃을 꺾었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프더라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서 진달래 꺾어서 막 이렇게 귀에다 좀 안 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엄마나 꽃을 사랑하면요, 인생이 꽃이 피어요. 브레인 사이언스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감정 온도를 낮추는 법, 아이의 감성을 기르는 일, 두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간에 우리 기억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의 모양. 거기에서 긍정적인 양이 많아져 버리면 절로 감성적인 나이가 된다. 우리 엄마들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육아서적을 많이 봐요. 근데 육아서적 보고 우리 사회자님도 여기 계시고 그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던가요? 예를 들어서 육아서적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이를 존중해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야 된다. 되던가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사실 그 다음 책이 제가 그 부분입니다. 육아서적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속만 상할 거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감사의 양이 많아지면요, 부드럽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알파파 때문에 부드럽게 말이 나와본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육아서적 읽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는 해도 그게 내 입과 행동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요. 유일한 길은 내 몸에서 내 브레인에 감사가 됐던 기쁨이 됐던, 제가 강의 도중에 말씀드렸던 감성 영역의 감정들 있죠. 이 부분의 감정만 키워버리면 아이 그냥 존중하게 돼요. 존중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존중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엄마에게 돌려줘요. 어떤 대가? 엄마가 우운하는 거 해줘요. 엄마가 공부해달라고 하면 공부해요.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싸워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 기억 시스템에서 편안한, 평온한, 감사한, 충만한, 이 중에서 제가 사실은 감사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기억의 양을 늘려버릴까, 기억에서 감사의 양을 늘려버릴까 하면서 제가 감사일지를 우리 학부모들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도 썼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썼어요. 지금 엄마가 감정 디자이너 3기,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엄마가 감정을 디자인할 수 있다. 내 감정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일단 한번 보고 보시죠. 김민주 어머님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감사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온 교장 선생님과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 덕분에 예쁜 가정 잘 이끌어가고 생활하고 있답니다. 복 많은 저희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제 희망은 하루하루 건강하게 재밌게 살자입니다. 감사로 연결된 하루하루가 희망을 열어줍니다.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저희의 감사일지 자체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엄마들이 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 있죠. 3기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가족 운영을 했고, 이제 4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지쳤어요. 작년 9월 초에 책이 나왔고요. 그 후에 또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아파가지고 요즘에 이제 조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1월 초에나 다시 우리 학부모님들과 감사일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방송 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가족 네이버에서 밴드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같이 감사일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감사일지를 오늘 아들이 학교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3문장 정도 쓰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럼 아이도 여지없이 따라서 쓰네요. 아이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처음에 3문장. 놀라운 것은 저랑 감사일지를 1기, 2기, 3기 계속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조금 이따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글솜씨가 엄청나게 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글쓰기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감사일지 같이 쓰면 금방 늘어요. 이제 엄마가 5문장을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툴툴거리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더욱 감사한 일이죠. 이런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5문장을 딱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가요, 여지없이 또 아이도 5문장을 따라서 해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모방은 귀재예요. 귀재, 정말. 근데 5문장이 뭐죠? 문장, 문단의 핵심이에요. 이 5문장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요, 사실 저도요, 작가가 되리라고는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들한테 편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가족 밴드 만들어가지고 감사일지 쓰길 권해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감사하고요. 2번째는 가족에게 감사함으로 끝나면 창의성이나 감성이나 조금 개발은 되겠지만 창의성과 감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연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침에 수도에서 귀뚜라미를 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귀뚜라미를 저에게 보내주었나 봅니다. 가을의 정취가 귀뚜라미로 인해서 더 느껴집니다. 나에게 온 귀한 손님 귀뚜라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인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큰 집, 작은 집 합쳐가지고 떼감사, 즉 기억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4명이 하기보다는요 10명 정도가 제일 좋아요. 20명 해보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한 사람 정도가 빠지더라고. 10명 정도는 빠질 수도 없거든요.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떼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양이 획기적으로 늘어버려요. 그런 말씀, 떼감사를 우리 어머님 지소연 엄마 한번 감사일지 볼까요? 나중에 이분이 3기까지 했는데 아침은 눈물을 훔칩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채워줄 수 없게 제 부족함을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혼자 다독이며 엄마가 감정시단을 꺼내듭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은 정성이 느껴지는 동영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살면서 신조 중에 하나가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자입니다. 생각대로 제 나름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정작 제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행동 말들로 민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가슴이 소리칩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렇게 글솜씨가 늘어버리더라니까요. 감정 온도를 내리는 세 번째 방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내 동료에게 소리칩니까? 동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칩니까? 안 치잖아요. 안 해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는 버럭버럭 할까? 아이에 대한 감사 양이 부족해서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대자면, 브레인 구조적으로 엄마의 뇌와 아이의 뇌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에게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네, 저는 장미를 좋아해요. 저는 햄버거를 잘 먹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해요. 그러면 나를 생각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어디가 좋아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가장 예쁠 때는 어떤 행동을 할 때예요? 그렇게 자녀와 엄마를 질문을 던져서 fMRI를 찍었더니 엄마의 뇌에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예를 들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대요. 뇌 활성화된 부분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들이 과학적으로 아이들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로 생각합니다.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욱 하는 거고 버럭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 이 부분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 손님으로 여기자, 아이를. 정말 손님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아이를 손님으로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청소하죠. 두 번째 뭐 합니까? 옷 단장합니다. 세 번째 뭐 합니까? 공손히 합니다. 네 번째 뭐 합니까? 맛있는 거 대접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접받으면 사람은 어떠죠? 아이가 엄마로부터 대접받으면 아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대접받으면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제가 과거에는 많이 까칠하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까칠한 사람. 근데 계속해서 감사일지를 몇 개월을 쓰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내에게 잘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밥을 하건 욕실 무엇을 하건 간에 과거에는 마음 한구석에 아내가 일을 잘 못해서 내가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괜히 아내가 하고 있으면 미안하더라고요. 그 전라도 사투리로 짠하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아내가 하기 전에 내가 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이 귀한 손님의 아이디어는 최인호 나의 딸에게서 얻었어요. 최인호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혜는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격을 지닌 자유입니다. 나는 다만 아버지로서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잠시 맡아 기른 전당포 주인이다. 우리 전당포 주인이 됩시다.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우리 정말 전당포 주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에게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아빠에게 어떤 말 하고 싶어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하대요. 엄마, 나 힘들어요. 엄마, 나 하라는 거 다 할 테니 좀 기다려주세요. 제일 많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엄마, 아침밥이랑 점심밥 챙겨주세요. 사실 아이가 밥이 아이를 춤추게 하는데 요즘에 아침밥도 굶고 오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학원 다니기 힘들어요. 이런 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성은 감정 오른쪽 아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감성의 반대 영역, 불쾌감 영역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흥분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아이들 불쾌감, 흥분도가 높아진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이 부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성을 기르는 유일한 해답은 엄마의 감정 온도를 내리는 길입니다. 아이의 감정 온도를 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성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꽃을 사랑해야 되고 감사일지를 쓰면서 우리 아이를 선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선임으로 여기면 우리 아이는 별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